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함께 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팔과 반바지 차림의 한 외국인 남성이 주택가를 달려갑니다. 남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3일 밤 10시쯤 피의자 A씨를 포함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 남성 4명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A씨와 피해자 B씨가 다퉜고 화가 난 A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르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50분여 만에 범행 장소에서 4.5km 떨어진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평소에 일하면서 서로 이제 손발도 안 맞고 감정이 좀 있었다가 술김에 이제 고향 묻고 이런 와중에 갑자기 말다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우발적으로 이제 살해를 한 걸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불법 체류자 2명을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 북구청이 폐선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울산숲이 산림청의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기후대응 도시숲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숲은 폐선 부지를 도시숲으로 만들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했고 주민들이 헌수운동 등 숲 가꾸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울산숲은 전체 3개 구간 가운데 울산시계부터 중산교차로까지 1구간과 약수마을부터 호계까지 2구간 조성이 완료됐고 송정 구간인 3구간은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역량 강화 연수가 어제부터 오는 23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 수목원 등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울산시와 울산대학교가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번째 실시하는 국제연수 행사입니다. 이번 연수에는 동티모르와 투르크메니스탄,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수리남 등 5개국에서 초청된 산림보존과 환경정책 관련 공무원 15명이 참여했습니다. 연수회에서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북구 폐철도 도시숲, 울산 수목원 현장 등을 둘러보며 도시숲 실태와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학습이 진행됩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대운산 일대에 여가 녹지 공간이 조성됩니다. 울주군은 대운산 일대에 국비 등 25억 원을 투입해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6,000제곱미터 규모의 여가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준공되는 야영장과 지역 생산물 구입 무인 가판대에 이어 추가로 휴양시설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주민소득 증대형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쿠팡이 동남권에서 로켓 배송 권역 확대를 위해 물류센터에서 배송센터로 상품을 보내는 중간 물류시설인 서브허브 착공식을 어제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현장에서 가졌습니다. 서브허브는 연면적 5,300여 평 규모로 약 55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11월 준공해 2026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 인원은 400여 명입니다. 이번 온양읍 서브허브는 울산은 물론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포항 등지를 배송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주요 식수원인 회야호에 심각한 수준의 녹조 발생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15년 동안 단 한 번의 조류 경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의 주요 식수원인 회야호의 녹조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15년간 한 번도 조류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회야호와 사연호는 정체 수역이 많고 농공단지와 축산농가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 14일 시당 강당에서 에너지정책 특별위원회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에너지정책 특별위원회는 발대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발굴과 재난대응 전력산업 구축 연구, 그리고 미래에너지 성장 원동력 발굴 등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에 박대용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7기에 이어 8기 시당 위원장으로 재선됐습니다. 정의당 시당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전국 동시 당직 선거에서 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박대용 직전 위원장이 찬성률 89.1%로 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시당은 이 밖에 류만재, 김상락, 박순현 부위원장 등 8기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울산의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해녀문화가 지난 2017년 국가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지만 울산의 경우 해녀에 대한 지원이 수산자원 관리 차원에 그쳐 울산시와 구군 전체를 합쳐도 지원액 규모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울산의 해녀문화는 지역이 가진 독특한 해양문화 자산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보존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중부지방부터 가을 단풍이 시작되면서 이달 말쯤에는 남부지방에도 단풍이 절정을 맞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단풍철을 맞아 등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매년 이 시기에 산악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19 구조대로부터 예방과 사고 대처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등산하다가 발목을 찌면서 넘어져 다쳤는데요. 여기 신선산이고 내가 지금 있는 데가 국가 지점번호 마마의 6515-263이라는 곳입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등산객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 파악에 나서고 상황실 여기 남부구조되고 현재 신선산 구조 대상자 산악구조 출동 중입니다. 위치 식별되시면 이쪽으로 위치 전송 바랍니다. 구조대가 구조 대상자를 찾을 때까지 연락을 유지하며 구조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혹시 어디가 지금 불편하신가요? 지금 발목을 찌르고 넘어지면서 네.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발목하고 허리요? 예, 다른 데는 이상 없으신 거죠? 예, 움직이지를 좀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출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9 구조대가 도착하고 구조대는 등산객의 다친 발목을 고정한 뒤 들것으로 안전하게 옮깁니다. 등산 중 119 구조 신고를 할 땐 이런 국가지점번호나 지도 앱을 통해 경도와 위도를 파악해 놓으면 구조대의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이러한 산악사고는 모두 1,244건. 이 중 약 37%인 457건이 단풍 산행이 몰리는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신불산의 한 바위에서 60대 남성이 넘어지며 손목과 발목을 다치면서 구조대가 남성을 구조해 헬기로 병원에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산악사고를 막기 위해선 음주 산행은 삼가고 고령자나 초보 등산객인 경우에는 무리한 산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예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산악하기 전에 충분하게 스트레칭을 한 후에 본인의 체력에 맞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구조대가 구조 대상자를 수색하는 데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 산행 중 외상을 입었을 땐 응급처치를 위해 누구나 등산로 주변에 설치된 119 간이구조 구급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2달째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가격은 전달 대비 0.06% 올라 8월에 이어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중 유일하게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고 아파트 전셋값도 전달 대비 0.14% 상승해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가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한 본격적인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연구에 들어갑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단지 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경산전 등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이관받아 본격적인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연구를 진행합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고분자 전해질 막과 알카라인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해 고순도 그린 수소를 생산한 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공급해 전력을 생산하는 소규모 모델을 실증하는 한편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김한진 울산세관장이 울산의 4대 핵심 산업 현장을 찾아 수출입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 세관장은 어제 SK에너지 울산 공장을 방문해 수출입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연말까지 현대자동차와 HD 현대중공업, 삼성 SDI 생산 공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관세 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연대와 12개 안건에 합의하며 상반기 노사협의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7월 15일 사전협의회를 시작으로 세 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 행정업무 간소화와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당초 요구한 21개 안건 가운데 12개 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노조연대는 이번 상반기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검토해 오는 하반기 노사협의회에서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오는 20일 중구 성남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2024 울산 중구 청년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당초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던 중구 청년예술제는 비 예보로 오는 20일로 연기됐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중구 청년예술제는 올해는 코스프레 퍼레이드와 코스프레 공연 경연대회, 청년예술인 미술전람회와 청년장터 등 다양한 행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농협은행 울산본부가 어제 울산시장 접견실에서 관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1억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된 온누리 상품권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농협은행 울산본부는 지난해에도 1억 원 상당의 백미와 5천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가 어제 울산시 교육청에 학교 발전기금 8,2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학교 발전기금은 대곡댐과 사연댐 주변 학교 6곳의 학생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발전기금 6억 원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1% 나눔재단이 지역 중고등학생 9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HD 현대 1% 나눔재단은 어제 현대중학교에서 동구 관내중학교 9곳과 고등학교 8곳 등 23개 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등 93명에게 3,93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HD 현대 1% 나눔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희망나눔 장학금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